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도 암 진료의 진심이신 분이시죠. 자, 신현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은 암 환자분들이 어쩌면 가장 많이 하고 계신 치료법이기도 하고 또 암 면역 치료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치료이기도 한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은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아니다, 근거가 없다 등 논쟁의 대상이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논리로 최근에 실손사들이 보장 범위에서 제외시키기도 한 거고요. 사실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제 기억으로 2022년인가? 한국보건의료원에서 비타민C 정맥 주사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최종적인 결론은 암 환자에게 비타민C 정맥 주사는 알려진 독성이 적은 비교적 안전한 기술이지만 효과 면에서는 비타민C 정맥 주사가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나 종양 반응률을 개선시킨다는 것에 대한 뒷받침을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또 삶의 질이나 항암요법의 이상 반응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결론 내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을 주제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단순한 맹신 때문일 수는 없겠죠. 네, 분명 효과를 보시는 환자분들이 있었고 저 역시 지금도 그런 환자분들을 보고 있거든요. 분명 효과를 보는 환자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과 뭔가 차이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비타민C 수송체가 어느 정도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는 거죠. 비타민C 수송체라고 하면 인체에서 비타민C를 전달하는 물질일 텐데요. 자,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수송체에 대해 설명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비타민C 수송체는 SVCT, 그러니까 소디움 디펜던트 비타민 C 트랜스포터의 줄임말로 혈액 속에 있는 비타민 C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SVCT는 SVCT1, SVCT2로 나뉘어지는데요. SVCT1은 주로 소장과 신장에서 발견되고요. 비타민C의 소화 흡수에 관여합니다. 즉 비타민C가 부족하면 소장에서 비타민C 흡수를 증가시키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하고요. 네. 반대로 비타민C가 많아지게 되면 흡수를 감소시키고 배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SVCT2인데요. 이것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발견되는데 혈중에 있는 비타민C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포 내로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타민C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 고용량 비타민C를 투입하는 것이 항암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전혀 암세포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C 주사가 효과가 있다 없다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건 결론적으로 이 수송체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효과가 충분히 검증이 되었을 것이고요. 반대로 수송체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들쑥날쑥한 치료 효과 역시 수송체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연구라면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는데요. 치료 효과에 대한 논쟁에서 비타민C 수송체가 거론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 수송체에 대한 내용이 최근에 확인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수송체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네. 수송체 발현이 많은 사람들에서 비타민C 치료 효과가 높았다는 보고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를 그동안에는 로컬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로컬에서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비타민C 치료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검사를 통해서 수송체 발현의 정도를 확인하시고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송체 발현이 높은 분이라면 정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걸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데요. 본인이 수송체 발현율이 높다면 암을 치료하는 하나의 큰 무기를 더 장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검사 결과상 수송체 발현이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타민C 주사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타민C 치료의 목적이 조금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검사가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이요. 저희 병원 직원 10분을 이제 샘플로 해서 네네. 검사를 해보았는데 3분 정도만 수송체가 어느 정도 발현이 되는 상태였고 나머지 7분은 결과가 0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0으로 나온 7분은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투입을 해도 이게 세포로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항암 작용을 목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물론 비타민C 고유의 작용, 즉 항산화 작용이나 항암제 부작용 감소, 방사선 치료 부작용 감소 이런 효과는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수송체 발현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우선으로 기대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일단 검사를 꼭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암 환자분들 치료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면 될지 정리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자,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요. 우선 SVCT2 수송체 검사를 반드시 해보십시오. 검사를 통해서 수송체가 확인되었다.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비타민C가 항암작용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혈중 농도가 400mg/dL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농도가 될 정도의 고용량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자, 수송체 검사를 했지만 없거나 너무 낮은 상태시라면 주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 증상, 이를테면 몸이 붓는다든가 갈증이 심하다든가 몸이 무거워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고용량을 맞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20에서 30g 정도만 유지하셔도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 항암제 부작용 감소, 방사선 치료 부작용 감소 효과는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다만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나 백동 약침 이런 다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 수송체 검사. 자,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해보셔야 하는 검사일 것 같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말도 많고 헷갈리는 고용량 비타민C 치료가 꼭 해야 하는 필수 치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치료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눈이 번쩍 띄는 중요한 정보 소개해 주신 신현태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